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현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진 부문에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채용 마감은 4월 1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경기도 이천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태훈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무관 이태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소식은 주식회사 이엔원입니다. 본사 주소는 여주시 웅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이마트 약 64개 점포에서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를 담당하는 복합 물류센터입니다. 이번에 이엔원에서 이천 지역 근무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 예정지는 이천시 부바르 경충대로이며 모집 직종으로는 창고관리원 5명, 지게차 운전원 5명을 각각 뽑고 있습니다. 우선 창고관리원의 모집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담당 업무는 이마트 물품 분줄 및 피킹, 검수를 담당하며 근무 시간은 A타임일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B타임일 경우 오후 3시부터 밤 12시, C타임일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게 되는 주 5일 고정근무제입니다. 급여는 월 220만 원 이상의 야근 특근 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게차 운전원을 지원할 경우 담당 업무는 신선상품 입출고 및 권역 피킹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제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입니다. 기타 복리후생으로는 두 직종 모두 해당되며 차량 유지비 및 교통비 지급, 교육비 지원, 정기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4월 16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워크넷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주식회사 이엔원에서 창고관리원 5명, 지게차 운전원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220만 원 이상의 야근 특근 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4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주식회사 진산입니다. 근무 예정지는 이천시 마장면 마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기, 포장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생산 관리를 담당할 생산품질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생산 일정 관리, 원단 재고 및 입고 관리, 매입 매출 결산 관리 등입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지게차 운전 가능자, 엑셀과 ERP 활용 가능자입니다. 또한 이천 외곽에 위치하기에 인근 거주자 혹은 출퇴근 가능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3,600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접수 마감은 4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진산에서 생산품질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봉 3,600만 원에서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태훈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 경남 지역 채용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구인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지역의 구인기업입니다.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양헬트 오일실인데요. 주식회사 동양헬트 오일실은 반도체용 피팅 제품, 밸브 부품, 산업용 실링 제품 제조 등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동양헬트 오일실에서는 현재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생산계획 수립 및 고객사 납기 대응, 외주 관리, 현장 관리 등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4년제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차량 소지자 우대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차량 유지비, 식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14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동양펠트오일실에서 생산계획 수립과 고객사 납기 등 외주관리,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할 생산품질사무원 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구인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경남 지역 구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 위치한 협진 엔지니어링인데요. 협진 엔지니어링은 자동차 프레스 부품 생산과 선박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입니다. 협진 엔지니어링에서는 현재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생산부서 지원 업무로 총무, 자재, 생산, 품질 등 기초적인 서류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전문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하나 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은 필수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연봉은 2,600만 원 이상 2,800만 원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식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0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밀양에 위치한 주식회사 협진 엔지니어링에서 총무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종광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센터 박종광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구인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첫 번째 업체로는 주식회사 올릭스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LED 조명 개발 업체로 생활 방역을 접목한 항바이러스 조명 기술을 개발해 국내, 미국,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하였고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인 제노선 조명을 생산하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이번에 LED 연구 개발 2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LED 개발 및 국가 과제 수행입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고요. 임금은 연봉 3,200만 원 이상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사대보험, 기숙사, 식사 제공 등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채용 시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워크넷을 통해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올릭스 항바이러스 조명 기술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강소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LED 연구 개발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인 소식도 들어볼까요? 두 번째 기업은 한국자체 주식회사입니다. 전북 완주군 봉등읍 삼곡만에 있으며 자동화된 전착 도장 설비, 자동 스프레이 도장 설비, 용접 및 제관, 성형, 기계, 가공 선비를 완비하고 트럭 적재함을 비롯한 각종 자동차 부품 및 특장차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휠, 타이어의 웨이트 밸런스 및 타이어 서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산 관리 및 자재 관리 사무직원 1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 생산 관리 및 자재 관리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사대보험, 통근버스, 식사 제공 등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4월 30일까지 워크넷 채용 공고를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차체 주식회사에서 생산관리와 자재관리를 담당할 사무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3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전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박종광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 비밀노트 톡톡이 이어집니다. 톡톡. 네,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서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분석 그렇죠. 데스크 이제 예. 여러 가지 기업들과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실 텐데 예. 소장님한테 한번 걸리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아파. 뼈도 못 추리면 어떡해요? 뭐 조폭도 아니고 뭐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뼈를 못 추리는 게 아니고 뼈를 더더욱 잘 추리셔서 예. 뼈와 살이 되도록 아. 그렇게 우리 분석 데스크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한번 기대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전해주실 거라고 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또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직무일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난이도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네. 그래도 우리 금융권, 은행권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취준생분들이 예. 적어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네. 그러나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네.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 지점이라고 하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으로 취업을 하면 은행 지점에서 보통 생활을 먼저 하시는데요. 네. 은행 지점의 업무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는 개괄적으로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네. 나는 어떤 직무를 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점의 직무. 사실 은행권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뭐 현직자를 만나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은행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창구나 뭐 대출, 송금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걸 떠올리기가 쉬운데 지점의 일반적인 이 직무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그 은행에서 인사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 기업의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면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직무 중에 인사 업무 기본 직무 중에 하나가 해당 기업들의 직원들의 직무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은행,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은행, 뭐 대부분의 은행은 다 마찬가지인데 다 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직무에 대한 분석과 그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인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 은행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 단위가 이제 지점 단위일 텐데요. 지점 단위의 이제 구성을 보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크게 이제 X축과 Y축 축을 한번 나눠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은행이라고 하면 가장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수신, 여신, 외환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수신, 여신, 외환을 X축에다가 한번 그려보고 예. 그다음 Y축으로는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그래서 아. 가장 많은 우리 은행 업무 중에 하나가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인데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말이죠. 그래서 X축에는 수신, 여신, 외환, Y축에는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이렇게 놓으면 6개의 칸이 나올 겁니다. 매트릭스가. 요 매트릭스가 은행 지점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지금 저 구조가 다 은행 우리 지점의 직무 구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기서 이제 만약에 축이 Z축 그러니까 이 입체 도형이 되겠죠. 네. 입체 도형으로 Z축이 하나 더 나가게 되면 예. 좀 더 세밀한, 좀 더 분석, 좀 더 이제 정교한 그런 직무 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 오. 경우에 따라서는 뭐 4차원이 이루어질 수도 네. 있지만 지금 그까지는 예, 이제 3차원 그려봤어요 한번. 네. 3차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수신, 여신, 외환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 댄스 동작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수신과 개인 금융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수신과 개인 금융이 만나는 셀에는 창구, 상담 창구, 출납, 상품 판매, 뭐 PB 이런 업무까지 뭐 이런 이제 영역이 주어지고, 네. 그다음 여신과 개인 금융이 만나면 네. 개인 금융 여신이니까 이건 이제 개인 대출일 겁니다. 아. 그다음에 외환과 개인 금융이 만나면 이거는 이제 송금이나 환전 업무, 개인들이 가서 개인과 관련된 외환 업무를 보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 금융과 수신이 만나면 기업과 관련된 기업이 뭐 예금을 한다거나 기업 회사에서 기업 법인 예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창구가 이런 업무가 주어질 거고, 예. 기업 금융과 여신이 만나면 소위 이제 그 기업 금융, 기업 대출이라고 하는 큰 어떤 굵직한 직무 포션이 나올 거고, 네. 그다음 기업 금융과 외환이 만나면 이게 이제 수출과 수입 뭐 이런 어떤 직무 구조가 나올 텐데, 크게 이 6가지 그 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 6가지 셀이 은행 직무 구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 제가 이 개인 금융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 뭐 창구, 뭐 개인 뭐 대출, 막 신용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것들, 또 환전, 송금 이런 것까지는 좀 해본 것 같은데 기업 분야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허, 보니까 기업 마케팅 막 이런 말도 있는데 예.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대출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기업이 마케팅을 은행에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기업 마케팅이라고 제가 이제 그 셀에다가 기업 마케팅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은행원들이 이제 기업 거래처를 뚫거나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은행원들이 이제 기업 거래처,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또는 뭐 그러면 삼성전자에 뭐 자금을 맡고 계신 그 뭐 부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과 우리 은행원 중에 그 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분이 네. 같이 만나면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뭐 자금이 필요한지 안 한지, 뭐 해외 법인을 개설하는지 마는지, 그다음 수출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그럼 우리랑 같이 거래를 한번 엮어가 보는, 그 거래를 만들어가 보는 그런 부분을 기업 마케팅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S은행, K은행 말고 저희랑 한번 거래를 해보시죠. 뭐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영업을 해볼 수 있는 빙고,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뱅쌤은 은행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에는 지점에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제가 정보를 예, 입수를 예, 예. 했습니다. 저 업무들을 한번 다 해보시고 인사팀으로 가신 걸까요? 그 고급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하셨는지. 제가 다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은행의 직무라고 하면 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이 업무를 모두 다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인사부로 가기 전에 이제 지점 생활을 6년을 했는데 6년 동안 계속 한 직무를 좀 오래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담당했던 직무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기업과 관련된 외환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금융과 외환이 만나는 축 보면 수출 수입 업무가 있겠죠. 네. 그 수출 수입 업무를 제가 한 3년 정도 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는 이제 기업 금융과 여신이 만나는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그 기업 대출, 그다음 기업 마케팅 뭐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그쪽 업무를 제가 6년 동안 위주로 하다가 제가 이제 해보지 않은 업무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 대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해보지 않은 업무들에 대해서는 또 안 해봤다고 해서 전혀 모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게 네. 기업 대출을 해보면 그 곁다리로 또는 어깨너머로 개인 대출 업무도 같이 담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 흐름은 전부 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인으로 했던 업무는 이제 기업금융 외환, 기업금융 여신 이쪽을 이제 제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인사부로 가서 인사부에서 열심히 직무 분석도 하고 했었죠. 저 표만 보여주신 표만 좀 잘 숙지를 해도 은행의 예. 지점 직무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대부분의 은행 직무가 요 안에 예. 들어간다라고 소개를 예. 해주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럼 이 밖의 직무들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 그 바깥 외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은행 업무라 그러면 대부분 업무가 저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의 또 기능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계속 금전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금전을 하루에 이제 그 우리 창구에서 직원들이 계속 단말기도 하고 뭐 현금도 뭐 이제 그 움직이고 이렇게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업무가 끝나고 나면 뭐 거래 장부라든가 거래 문서라든가 거래 전표라든가, 지금은 많이 전자전표로 다 바뀌었는데요. 네. 이 거래 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정한 그 규정에 맞게 지침에 맞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일정 기간별로 매일 검사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일정 기간별로 계속 지점 안에 내부 직원들이 그 해당 지점 안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다른 직원들이 했던 그 흔적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못 맞췄다면 어떻게 다시 또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코칭하고 이렇게 피드백하는 이런 그 기능이 있는데 요 기능을 감사 업무라고 합니다. 요거는 영어로는 audit이라고 AUDIT라고 해서 audit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감사라고 하는 요 기능은 은행별로 다 있긴 있는데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는지 그건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는 이제 제가 아까 표에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던 기능 중에 이제 그런 기능이 또 숨어져 있죠. 아무래도 은행이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감사 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 은행에 딱 입행을 한 후에는 첫 근무를 하게 될 텐데 보통은 어떤 직무를 맡게 될까요? 예, 여기서는 인사적인 용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난이도와 중요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직무의 난이도가 있고요. 그다음 직무의 중요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직무의 난이도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입행원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네. 물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점으로 배치되기 전에 한두 달 정도 연수를 받고 기초 직무에 대해서 직무 교육도 받고 들어갑니다만은 이제 각 지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광화문 지점에 갔다라고 하면요. 광화문 지점에 갔다라고 하면 광화문 지점에 지금 한 명 결혼이 돼 있을 텐데 그 결혼이 돼 있는 곳이 수신 창구 쪽이 결혼이 돼 있는지 뭐 기업 여신과 여신이 그 대출이 만나는 기업금융 쪽이 결혼이 되어 있는지 네. 그 비어 있는 곳에 따라 이제 그 신입행원이 쏙 들어가면 이제 빈자리를 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메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게 직무의 그 중요도가 난이도가 있어서 기업금융 쪽하고 여신 쪽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싶으면 지점장이 기존에 있는 내부 직원들을 가지고 기업금융 쪽에 먼저 좀 선임을 그쪽으로 먼저 배치를 시켜놓고 신입행원은 중요도나 난이도가 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점 상황에 따라 지점장님이 이제 인사 철학, 뭐 우리 신입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 아니면 우리는 지점 상황에 금융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영 철학, 인사 철학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아무래도 우리 신입행원들은 업무의 중요도하고 난이도가 좀 낮은 수신 업무와 개인금융 쪽이 같이 맞물리는 아까 그 축에서요. 그쪽 업무로 배치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 표 중에서 또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네. PB, 예. RM 이런 말들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떤 업무일지 궁금해요. PB라고 하는 표현은 예. 그 은행에서는 이제 금융 쪽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인데 이거는 증권회사에서도 PB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PB라고 하는 표현은 프라이빗 뱅크라고 해서 그 주로 이제 고액 자산가분들, 개인 고객들 중에서 고액 자산가분들을 자산 관리, 세무, 뭐 상속, 증여, 부동산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는 우리 개인금융 전문가 분들을 P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통 VIP 상담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다음 RM이라고 하는 분은 이 기업금융의 꽃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분들인데 기업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업체 찾아가서 그쪽 기업체 자금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우리 땡땡 은행이랑 거래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추가로 이제 기업 대출도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이제 그 기업 대출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기업 대출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관리까지 하는 이런 업무를 RM, 릴레이션십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관리인이 되겠죠. 이 RM이라고 하는 분들을 기업금융에서는 꽃이라고 하고 PB라고 하는 분들은 개인금융의 꽃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은행권 지원자분들은 개인금융을 지원한다 그러면 나중에 저는 전문적인 P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나중에 이제 기업금융이 이제 포부인 우리 지원자분들은 나중에 훌륭한 RM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각 분야의 짱이 PB랑 RM이 되는 거예요? 지점에서의 짱, 적어도 지점에서는.
지점장님을 제외하고요. 아,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중요도와 난이도 부분에서 네. PB와 RM은 꽤나 높은 상위 랭크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요도 난이도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직무들은 어떻게 배치가 될까요? PB하고 이제 RM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야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 연차가 좀 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한 10년 차 이상 정도는 되어줘야 그 지점에서 근무한 지 한 되어줘야 PB든지 RM이든지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10년이면 그 사이에 많이 이제 업무적인 내공이 쌓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업무도 처리할 수 있고 난이도 있는 업무도 처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다른 직무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니어 분들, 그 예. 신입 행원분들이나 연차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쪽부터 이렇게 시작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금액 단위도 거래 금액 단위도 좀 줄고 그러니까 중요도라고 하면 뭐 금액 하나를 영자를 하나 잘못 적었을 때 실수가 10억에서 영자를 하나 잘못 적으면 100억이 되고요. 근데 10,000원에서 영자를 하나 잘못 적으면 1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 10억 단위 이쪽 금액이 큰 쪽이 아무래도 기업금융이나 외환 쪽이 이제 크다 보니까 수신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죠. 네. 난이도는 이제 외부 규정을 막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고 그냥 예. 단순하게 이제 단말기 조작만 하면 일이 끝나는 이런 업무도 있는데 이런 업무는 좀 난이도가 낮다. 또 외부 규정이나 막 다른 부서에 뭐 컨택하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업무는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요도와 난이도에 대한 변수를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이 있으면은 네. 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으니까 중요도 맞습니다. 난이도 그런 것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점에서 근무하는 이 은행원들의 입장을 보면은 한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은행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좀 예, 한 직무를 오래 하는 한 직무를 편인지. 올해는 올해는 못 하고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직무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네.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하면은 너무 작게 이제 이동을 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한 가지 직무를 담당하는데 2년 넘어가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통상적으로는 같은 직무를 이제 2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조금 지루해하는 이런 성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지루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 예,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전해주시죠. 예, 오늘 뭐 간략하게 은행 직무, 지점 직무에 대해서 짧게 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우리 은행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또 금융 공기업까지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석 데스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